네, 뭐 오늘 밖에서도 이렇게 뭐 행사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밖에서 분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다음 세대의 리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늘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감정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내 감정이 결정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잘못된 왜곡된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마음, 아이들의 마음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부모 또 가정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또 감정 코칭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김혁, 또 김소리 어머니 되신 김서연 어머니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그 부르심에 더디게 순종하거나 외면하거나 이기적인 해석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조차도 사랑과 은혜로 참으로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약함이 그리고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용서를 구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 욕심 때문에 맡겨주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자녀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신 토명을 기억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특별하게 준비된 시간입니다. 두 분의 강사님들을 통해 부모와 교사인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의 뜻에 더 가까이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미나 시간을 위해서 시간 내주신 강사님 이병영 강사님이세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 학습 클리닉 센터에서 상담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특히 어려워하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코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3학년 김수아 학생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초등 아이들을 반별로 다 만나서 이런 마음 코칭, 감정 코칭 하는 시간들도 가지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이해하고 또 선생님과 공유하면서 이런 시간들 가졌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했고 선생님한테도 매우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대로 서로 공유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이병영 강사님 나오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제목을 내 안에 어긋나는 굴곡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나의 부모님과 혹은 내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나는 그 사람들하고 눈 마주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제가 내담자로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은 실제로 대화할 때 눈 마주침이 아예 없거나 불안하거나 눈은 나를 향해 있지만 눈 안에 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사실은 나는 내 아이를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물어보면 부모님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는 청소년들이 좀 의외로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대화 많이 해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빨래 개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다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대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이 그때 했던 엄마하고 자기 대화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눈 마주치면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주세요. 내 아이와 눈을 마주쳐주세요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리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죠. 그리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나는 너를 존중해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와 나와의 시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맞춰지는 게 가슴의 높이잖아요. 눈이 마주치게 되면 가슴의 높이도 맞추어지게 되죠. 근데 이 가슴을 맞춘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가슴을 맞춘다는 건 그 아이의 시선으로 그 아이의 눈높이로 그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을 내가 바라볼게 라는 의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눈 마주침이라는 물리적인 행동 안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거지만 눈 마주침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에 보이지 않는 건너편에 있는 심리적인 정서를 내가 너와 눈을 마주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느끼고 볼 거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잘 하는 부모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울 부모라고 불러요. 거울 부모가 뭘지 생각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거울 부모라는 의미는 사실은 보시면 거울은 비춰주는 거잖아요. 아이가 부모가 비춰주는 정서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봐요. 태어나면서 주 양육자에게서 보여지는 반응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감이라는 걸 형성해 가죠. 근데 여기에서 생후 6개월 전까지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주어서 정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모든 걸 그 아이한테 맞춰서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실패라는 것도 경험을 하죠. 내가 악을 쓰고 오는데 엄마가 제때 오지 않는다거나 잠깐 와서 얼굴만 보여주고 간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좌절을 배워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라는 정서적인 자아 정체감들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자기와 거짓 자기가 있죠. 참 자기는 내가 원하는 원래의 내 성격,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의 걸림돌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짓 자기는 타인들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죠.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반응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하면서 거짓 자기라는 것들이 또 생겨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참 자기와 거짓 자기 사이가 멀어지면 이게 이제 자기가 어느 쪽인지가 헷갈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거짓 자기가 점점 커져요.
근데 거짓자기가 커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죄송해요 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하고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겠죠. 그런데 너무 솔직해도 문제가 되겠죠. 너무 솔직한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저희는 이 너무 솔직한 부분을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통제가 과연 될까? 근데 사실은 진짜로 아이들을 변하게 하는 건 소통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에도 나왔지만 참자기와 거짓사기 사이에서 아이들이 생기는 문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착한 아이. 뭘 하라고 하면 두 번만 안 했는데도 너무 잘해주고 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을 너무 잘 챙기고 숙제를 줬더니 너무나 잘해오고 반듯하게 앉아있으라고 했더니 10분, 20분이라도 기다리면서 반듯하게 앉아있고 주로 이 친구들은 왜요? 아니요? 이런 말보단 네라는 말을 많이 하겠죠. 근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가 참 자기일까요? 거짓자기일까요? 양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 자기의 감정을 저 뒤로 보내요. 보내고 나서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뒤로 가고 주 양육자 아니면 부모님의 평가가 먼저가 되죠. 이게 뒤로 가죠. 그러면서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강화가 되고 학습이 되면서 착한 아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부모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어느 만큼 들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 열쇠는 사실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요. 주 양육자. 이 문제의 시작은 사실 주 양육자로부터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아이 중에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글 터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개인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모든 말의 대화가 나는 이거 먹는다, 나는 이거 잔다, 나는 이거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벌써 들어도 이 아이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 아이에게 동시에 정서진단과 동시에 학습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만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글 터득은 학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기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넘어야 하는 산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한글 터득이 되면 기초학습이 되어야 되고 기초학습이 되면 학년에서 요구하는 기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기초학습 수준에까지 가기에도 굉장히 힘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터득하기 위한 학습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파지를 주면서 생활을 하세요. 아버지가 50대시고 어머니가 40대이신데 학교가 지금 여기에 지금 파주의 문산 쪽의 끝에 있는 곳인데 담임선생님께서 남자분이신데 이제 본인도 딸이 있으시고 하셔서 이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셔서 이제 교실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되지가 않은 거죠. 따로 남겨서 무엇인가를 해도 바쁘신 관계로 지속적으로 이게 안 되고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한 애틋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파지를 주우시는데 지체장이세요. 어머님은 뇌병변장이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장애가 있으시죠. 파지를 주우면 뒤에 수레를 실으니까 앞에 오토바이 같은 거에다 뒤에 수레를 실어서 타고 다니는데 아침에 학교 올 때 이 오토바이에 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7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있는데 그 4명이 탁 타고 학교에 와서 이 아이를 내려주고 가시면 학교가 끝날 때쯤 교문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다시 태우고 가세요. 근데 이 아이가 진단을 한 결과 그 장애의 경계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버님께 특수학교로 옮겨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님이 절대 그거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통합반이 있는 곳에서 내 아이를 정상인 아이들과 함께 키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 상담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이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날 배우며 집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담임선생님도 물어보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해준 반찬 중에 뭐가 제일 맛있게 느껴졌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계란말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껴졌냐고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아플 때 해준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뇌변경 장애가 있으시고 하니까 때때로 이제 약간 우울감도 있으셔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플 때인데 자기가 계란말이를 해달라고 해서 먹어서 엄마가 그때 그걸 해줬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두 분 다 불편한 상황이시지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한 상황이시지만 그 아이에게 정말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가정이 그 창고 옆에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진단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께서 기초생활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세요. 본인이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벌어서 내 아이들에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제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교육청에서 다시 지원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한 1년 정도 이 아이를 진행을 했을 때에 받침 없는 글자는 어느 정도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정말 산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3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 아버님을 설득을 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또 다른 한 아이는 남자아이예요. 똑같이 2학년이죠. 근데 이 아이를 제가 겨울에 만났어요. 겨울에 만났는데 반팔에 맨발에 하얀 실내화를 신고 어른들이 입는 잠바를 입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겨울에 발이 터서 막 다 갈라졌더라고요.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는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상담하면서 나와 사는 거리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이런 아이가 있었구나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라고 다시 세상 느꼈는데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맞이고 6살짜리 동생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 된 동생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이 엄마가 우울증이 있고 하니까 살림을 제대로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신 거예요. 집을 나가서 집안에서 혼자 살고 계시대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을 못하는 상황,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아이에게 아침을 먹고 왔니? 라고 물어보면 네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뭘 먹고 왔니? 그러면 우유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고 왔대요.
우유가 차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먹고 왔다고 해요. 아, 그랬냐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림의 표현도 굉장히 잘 안 돼 있는데 설명을 들어야만 얘가 뭘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할아버지가 피던 담배를 동생한테 줬다는 거죠. 동생이 그 꺼져가는 담배를 입에다 넣고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이 아이가 학대 부분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이유 없이 이제 발로 걷어차기 시작을 한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늦은 밤에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뵐 수 있냐고 해서 갔는데 그 아이 집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 집 주변에 이웃들이 저 집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신고가 들어가서 됐고 그래서 학교에까지 연락이 와서 교감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 그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집안이 보통 SOS TV 이런 데 나오면 어마어마한 쓰레기더미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딱 그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근데 그 한가운데 아기가 누워 있었던 거죠. 너무 이분들이 이제 기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 지원 받아서 이게 이제 우선 아이와 엄마를 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미타편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다행히 이제 근처에 있는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그 목사님 댁에서 한 달 동안 기거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목사님 댁에 기거하면서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인관계와 이런 적절한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이런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자녀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자녀 한 명은 이미 이제 사춘기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걔하고도 부딪히니까 이제 그 목사님 부부께서 엄청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한 달을 꿋꿋하게 이제 그 아이들을 보듬어 주셨다가 이제 정부에서 임시로 빌라를 조그만 걸 하나를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고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 엄마의 우울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가족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대화를 나눌 때 절대 눈을 마주치는 게 없어요. 스쳐서 지나가요. 그런데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먼 허공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 그래요. 이 아이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몰라요. 2학년인데 자기 이름도 못 쓰고 한글도 몰라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아이의 환경이 그닥 서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시선을 맞추고 가느냐에 따라 사실은 아이들이 다르고 여자아이는 굉장히 잘 웃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그랬던 친구고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동생을 죽이고 싶다거나 동생을 칼로 찌른다거나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서슴없이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두 아이를 바라만 봐도 우리가 아이들을 시선을 맞춘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그 너머에 있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표현 못하고 살겠죠, 당연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자녀의 마음의 지하실에 들어가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저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좀 무서울 것 같고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아이에게 내가 실망하거나 아니면 보지 않아도 되는 것, 몰라도 되는 것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을 다시 꺼내어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렵고 아픈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지하실을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지하실도 나한테 있고 이 지하실도 나의 일부분이고 이 지하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건강한 정체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누가 같이 해줘야 하냐면 사실은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 양육자가.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할머니인 경우도 있고 아빠인 경우도 있고 아빠의 엄마인 경우도 있고 다른 친인척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에 아이가 가장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지하실에서 만난 자기의 숨겨놓은 감정, 숨겨놓은 마음들을 만났을 때에 훨씬 안정감 있게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을 하죠.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기억을 해요. 그 감정은 이미지가 되죠. 근데 이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아이와 함께 나누고 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되었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숨겨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게 분리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나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이 함께 있고 그 안에 내 안에도 이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마음인 거잖아요. 이것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함께 그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주 양육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부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울 부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울 부모는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감정과 정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죠. 너가 이거 아까 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했어? 네가 맞은데 이거 다 해야지. 네 동생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말 속에서 나오는 엄마의 정서적인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때때로 이런 말도 하죠. 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아니면 죄책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지하실에 이렇게 다 해결하지 못한 감정, 다 해결하지 못한 마음들을 이게 지하실에 묻어두고 자라는 거죠. 이 지하실에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제가 이 PPT는 그 거울 부모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울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의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을 잘 비춰준다면 그것을 잘 받은 내 아이는 거울 자녀가 되겠죠. 그 거울 자녀가 속한 곳에 가서는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 다른 동생들, 다른 아이들을 비춰주는 거울이 돼요. 그러면 그 거울은 점점 커져가죠. 그리고 나 역시 내가 거울 부모가 된다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돼요. 저희가 GLCS의 아이들을 보냈잖아요. 내가 내 아이의 거울이 되어준다면 그것도 거울도 모양이 여러 가지겠죠. 찌그러진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된다면 내 아이가 거울 자녀가 되겠죠. 내 아이가 GLCS에 오면 내 아이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또 거울이 되겠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난 거울 부모인가? 거울 부모가 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을 잡고 아이의 지하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이와 손잡고 내 아이의 지하실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도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의 지하실부터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성인이 된 우리는 누구와 들어가야 될까요? 사실은 내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신앙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 성인이 된 우리는 나의 지하실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어렵죠. 두려운 일이죠. 상담하면서 보세요. 인원 차이드라고 적었는데 어른은
어른이 된 모습의 안에 숨어있는 그 너머에 있는 어린이의 한 부분. 몸은 저렇게 컸으나 우리 안에 저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있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건강한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자녀와의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저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뭔가가 튀어나오는 게 있죠. 주로 갈등 상황에서 주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갈등 상황에서 내가 주로 많이 하는 말, 갈등 상황에서 내가 주로 많이 하는 행동,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 마음의 지하실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지하실에 들어가서 사실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아닌 분들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어렸을 때에 다 해결하지 못하고 온 과제, 마음의 과제들, 마음의 찌꺼기들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게 뭔지도 아시는 분들, 알아차리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알아차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는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거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 마음의 지하실에 한 번쯤은 들어가서 찾아서 꺼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을 식당에서 진행을 할 때 한해기로는 굉장히 부족한 일이에요. 근데 잠깐이라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마음이 왜 들었냐면 지난 학기에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이 GLCS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만 만나기는 했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은혜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고 마음도 아팠어요. 내 아이가 다 행복할 거라고, 내 아이는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내 아이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내 아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사실은 어쩌면 그거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아이들을 만나면서 해요. 왜냐하면 정말 행복하게 자라고 밝게 자라는 아이도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숨쉬고 살아있는 한은. 근데 이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들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잘 만져주고 도닥여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교육이고 이 마음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결과적으로는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많이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사소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보일 수 있는 네가 참 건강하다. 그리고 이 눈물을 보인 만큼 그 아이는 더 세워지겠죠. 더 건강해지겠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학기에 엄마 아빠들이 내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좀 만나서 만나는 과정들이 있다면 정말 이 아이들의 앞날이 정말 더 은혜롭고 정말 선한 리더로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정말 수박의 줄 하나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잠깐 들어오면서 받으신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수박이 있다면 수박의 줄 하나예요. 실제로는 이제 학부모 집단 워크숍이나 집단 상담이 진행이 될 때 이게 거의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돼요. 오랜 시간 되죠. 근데 그 가운데 그걸 하면서 나의 원가족과 또 나 주변 돌아보면서 자기를 다시 만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분리하고 통합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잠깐 하나만 따로 해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무작위로 갈 거예요. 가면 이 카드를 한 장 뽑아보세요. 그리고
보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셔보세요. 자,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시겠어요? 죄송한데 조금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앞으로 와주시면 제가 멀리 뒤로 가야 해서 조금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해요. 자, 하나 또 해볼까요? 선생님 하나 뽑으시겠어요? 중간에. 뽑으셨죠? 뽑으신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시만요. 내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네. 이게 뭐냐면 질문 카드예요. 보통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1시간 내내 입 꾹 닫고 있다가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선생님한테도 막 욕을 하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성적인 농담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싸움에서 일단 이겨야 되겠죠. 이기지 못하면 버티기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제 그 크리스찬인데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학교도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현장도 그렇고 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몇 명이 모여서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교회에 새로 오는 친구들, 교회 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할 때 입 닫고 계시다가 그냥 가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시고 요즘은 이러시잖아요. 애들이 너무나.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볼까, 공과 공부에 입이라도 열어보자.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 안에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을 읽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포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쓰려고. 사실은 이제 이게 몇 개 만들어져서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수정 보완해서 교회 학교에서도 좀 써보고, 이제 상담이나 이런 다른 집 안에서도 이제 뭐 성인이나 어느 집단에서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여서 좀 사용을 해보자 한 건데, 질문 아까 받으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교회 매일매일 즐겁게 오는 거. 네. 교회에 매일매일 즐겁게 다니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가족이 모두가 함께 교회에 갔을 때 느낌이 어떠실까요? 행복하다가 1이 가장 낮은 점수고 10이 가장 높은 점수라면 몇 점 정도 될까요? 20점. 10점 만점? 네. 10점 만점에 20점. 10점.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내가 도움을 주거나 받았던 경험은입니다. 예,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충분히 아니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는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이 전세를 들었었는데 주인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황했죠. 근데 우리 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오도 가도 못할 때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학교 별관에서 가족들이 좁은 곳이었지만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네. 마음도 아팠지만 감사합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가는 게 무서우시죠? 네. 가운데서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 나는 네. 웃어요. 웃어요? 네.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잘 먹고 나서. 잘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음식을 나눌 때. 그런 부분이 네. 주변에 그런 분이 많으신가요? 네. 많다기보다도 적당히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생각난 사람 누구세요? 지금 누구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죠? 저 음식이 떠올라요. 뭐가 떠올랐어요? 비빔밥? 네, 어울림의 진수를 보여주죠. 비빔밥은. 네, 감사합니다. 이 카드 안에 이런 질문들이 가득가득 있어요. 조금 이제 그러면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경청의 걸림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은 세 장 있죠. 네, 경청의 걸림돌과 그 다음에 내면화의 질문서가 있거든요. 그 내면화의 질문서를 지금 필기도구가 있으신가요? 읽어보시고 예, 아니오에 체킹을 한번 해보시겠어요?